자,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꾹꾹 누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환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트럼프가 당분간은 관세를 남발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살짝 올라주는데, 트럼프가 즉시 관세의 권한은 나의 고유 권한이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여전히 관세 악재가 살아있다라고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관세 판결이 위헌이 난 이후에 주말 동안 행보를 해주다가 하락이 나왔는데, 직접적인 하락 이유를 보자면 과거 이제 정말 15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해왔던 고래가 11,300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이 출하가 되면서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적인 이유고, 이 사람이 이제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 원인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이런 관세 불확실성, 높아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를 남발하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이거를 한번 멈춰보겠다 이런 액션은 보여지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이슈를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죠. 이란과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항모 전단이 지금 현재 이란 앞바다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란도 중국과 러시아와 합동 훈련을 하는 등 정말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이 나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안 좋은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이란 앞바다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표시된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중동의 정맥이에요. 근처에 있는 나라들 보시면은 오만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UAE가 있고요, 뭐 바레인, 쿼타르 등등 뭐 산유국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목으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 원유가 수출이 되는 거예요. 2018년 기준으로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0% 언저리가 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 길목이 전쟁으로 인해서 막혀버리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매우 크게 뛰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작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시장이 별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봉쇄되지 않았거든요, 작년 충돌 때는. 하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더욱 큰 규모로 일어나고, 만약 하나라도 이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반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위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을 나게 되면은 이게 사태가 장기화가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단기적인 악재, 단기적인 해프닝으로 반짝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은 이라크전, 걸프전, 아프간전 등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치러보면서 두 곳 이상의 전선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란과의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미국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 뭐죠? 대만과 중국의 양안 전쟁에 대한 대비가 미비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힘을 너무 쏟았다가는 양안 전쟁에 제대로 대비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에너지 가격, 운송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올 텐데, 아시다시피 중간 선거가 있죠. 트럼프는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그림을 최대한 피하고 싶을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요. 자, 현재 비트코인을 보시면 일본 기준에서 여기 캔들 몸통 급등이 나왔던 이 캔들 몸통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락해주는 모습이랑 그 다음에 이제 눌려주는 형태, 반등 나왔지만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또 쏟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자리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더라도 결국은 다시 이탈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전에 어느 정도는 좀 상승이 있을 것 같고, 당분간은 또 이제 횡보가 먼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전저점 이탈하기 전에 좀 좋은 숏자리를 찾아가지고 한번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브리핑에서 좀 제가 유력한 숏자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 그건 이제 다음 브리핑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횡보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롱 감마 포지션이 유효하기 때문인데, 롱 감마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파생 상품이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옆차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잠깐 보고 갈 건데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딱히 강세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딱히 약세를 보여주거나 할 만한 트리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횡보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횡보 구간 하단에 진입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 위주의 매매, 그 다음에 요 횡보가 상단에 진입했을 때 알트코인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게
승률을 약간이라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지금 시장의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행보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보다는 비트 그리고 이제 중대형 종목이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